안녕하세요. 장태성 세무사입니다. B씨는 2014년쯤 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동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처음엔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신용이 안 좋아서 차를 못 사. 잠깐만 차 명의 좀 빌려줘. 나 진짜 열심히 해서 같이 잘 돼보자.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그 대사죠?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 하는 마음에 B씨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차는 본인이 타지도 않고 지인이 사업에 쓰기로 한 거니까 그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인은 B씨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도 내고 사업도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출이 면제되면서 채권자가 나섰고 차는 결국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차는 B씨 것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그 차를 타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소유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타지도 않는 차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너무 억울했지만 행정 시스템은 냉정했습니다. 서류상 차주는 B씨니까 세금도 B씨가 내는 겁니다. 버틸 수 없어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긴 싸움 끝에 2017년에야 겨우 강제 이전 판결을 받아서 차량 소유권은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차는 더 이상 B씨 것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 사이 수년 동안 쌓여있던 자동차세는 이미 체납으로 굳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고지서가 밀리고 체납으로 넘어가고 도촉과 압류까지 이어지면서 B씨 통장에는 압류 표시가 찍혔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통장 압류 때문에 일상적인 금융거래도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량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용자는 채권자 측이었고 B씨는 차를 타지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B씨 입장에서는 이 차를 팔 수도 담보로 쓸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서류상 이름만 남아 있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그동안 간청히 걸어놓은 압류들이 과연 실질적인 징수에 도움이 되는 이미 있는 압류였는지 하나씩 따져본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압류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걸어놓은 형식적인 압류인지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이미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걸어둔 압류는 실질적인 징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아니다. 이제는 나라에서도 포기해야 하는 단계다 라고 법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체납된 자동차세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됐습니다. 결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B씨 발목을 잡고 있던 자동차세 전액 면책, 항상 빨간 글씨로 떠있던 통장 압류 해제, 세금과 함께 붙어있던 각종 과태료까지 전부 정리. 서류상으로만 보면 몇 년치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없앤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뭐라도 다시 해볼 수 있겠다. 이제 명의 때문에, 과거일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 번에 잘못된 명의 대여가 10년 가까이 인생을 옥죄고 있었는데 소멸시효를 제대로 따져보고 정리하면서 비로소 과거와 결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이 인생을 끌고 다니게 두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상황의 운전대를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 시점이 바로 정리와 리셋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태성 세무사였습니다. 당신의 다음 10년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